스트레스를 한번 여기서 한번 먼저 보고 네. 그다음에 선생님 거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먼저. 네, 여기까지가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스트레스 지수 측정 결과. 그러면 지금 53점 나왔죠. 네. 그럼 여기 보면 35에서 45는 초기, 45에서 60은 중기, 60 이상은 만성. 그러면 이분이 60세인데 지금 53점 정도 나오면 상당히 그래도 양호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측정한 스트레스는 과연 뭘 측정한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뭐냐면 심장 박동. 박동이 갖고 있는 특성을 측정을 해요. 그럼 박동이 어떤 박동이 좋은 박동입니까? 우리가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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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심장이 박동을 해요. 그러면 일정하고 규칙적인 박동이 있고요. 자연스럽고 편안한 박동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일정하고 규칙적인 박동. 또 하나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박동. 어떤 게 좋을까요? 왠지 두 번째가 좋을 것 두 같아요. 번째가 좋을 것 같죠. 예, 맞아요. 자연스럽고 편안한 박동이 좋아요. 일정하고 규칙적인 박동은 우리가 이제 심박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좋진 않아요.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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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쾅. 아까 맥박 변화도 그러니까 맥박이 79, 70 뭐 이렇게 변화가 있어요. 78, 76 이렇게 변화가 있었잖아요. 너무 변화가 심해도 안 좋고 너무 변화가 없어도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왜 안 좋은지는 이제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측정기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열받거나 화가 나거나 격정, 분노, 화, 막 초조해진다거나 흥분된다거나 격앙된다거나 그래서 교감이 항진되거든요. 그럴 때 측정을 하면 점수가 어떻게 나올까요? 스트레스 지수가 예. 일반적으로 막 화가 나 올라가죠. 올라간다. 근데 여기서는 올라가지 않아요. 오히려 점수는 적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스트레스 거의 없는 상태 이렇게 나와요. 진짜요? 네. 신기하다. 그러면 스트레스 측정기인데 왜 점수가 적게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 그러면 이건 뭘 측정한 겁니까 도대체? 그럼 언제 높게 나옵니까? 자, 피곤하고, 지치고, 무력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처지고, 가라앉고, 침체될 때 점수는 높게 나와요. 그러면 앞서 얘기한 스트레스, 우리가 뭐 열받거나 화가 나거나 격정, 분노, 이거는 급성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되고, 방금 얘기한 제가 피곤하고 지치고 무력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이거는 만성 스트레스 또는 누적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누적 스트레스일 때 높게 나와요. 만성화되고 누적될수록 점수가 높다. 그러면 점수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무겁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겁다. 60 이상. 만성으로 진행되는 상태 전문의와 상담 필요. 자, 그러면 이 무겁게 나온다는 건 그만큼 뭐 인생의 짐이 무겁다. 몸이 피곤하다. 지쳐있다. 이럴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병이 왔다. 만성질환이 있거나 뭐 우리 성인병, 뭐 생활습관병 이렇게 얘기하는데 병이 있을수록 점수는 무겁게 나와요. 특히 암. 그리고 또 하나는 노화가 많이 진행됐을 때 노인들이 점수가 높게 나와요. 그럼 세 부류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 또 하나는 병이 있을 때, 또 하나는 노화가 많을 때, 그러니까 점수가 높아요. 그럼 측정했을 때 일단 점수가 높다 그러면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어떤 정도가 좋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자기 나이 정도가 좋아요. 내가 50대다. 그럼 50 정도 나오면 좋아요. 그러니까 좋다라기보다는 보통 보편적이다. 그럼 제가 50대면 50보다는 한 45, 40이 좋아요. 지금 이분이 60대인데 53점 나오면 뭐 좋은 거죠. 그 정도면 보통이죠. 그러니까 60대 된 분은 거의 60 가까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50대는 50.5, 40대는 40.5, 30대는 30.5, 20대는 20.5인데 20대도 보통 30 이하, 뭐 35 이하 이 정도면 양호해요. 근데 보통 여기 보면 25 이하는 스트레스 거의 없는 상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정말 스트레스가 없냐? 아니에요. 이쪽으로 갈수록 더 예민하거나 약간 과민해지거나 항진되어 있는 경우예요. 약간 오히려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불안정하거나 그럴수록 점수가 더 적게 나와요. 아까 얘기한 대로 화를 내거나 너무 흥분되거나 막 격앙되거나 이럴수록 오히려 점수가 적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약간 뜬다라고 그러죠. 기운이. 뇌파로 얘기하면 우리 이제 알파파가 보통이라고 보면 베타파, 감마파. 그러면 이제 몸이 자꾸 막 우리 커피를 먹으면 각성되잖아요. 그럼 과각성되는 거예요. 흥분하는 거예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이게 더 올라갈수록 이쪽으로 간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측정했을 때 점수가 낮다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좋냐면 기본은 자기 나이 정도 나오면 보통이다. 근데 자기 나이보다 지나치게 낮게 나오면 이 사람 예민해져 있구나, 항진돼 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나이보다 지나치게 점수가 무겁다, 만성화돼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자기 나이를 보통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높냐 낮냐를 보고 가늠하면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요게 이제 전체적인 점수 이걸 보고 이제 해석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맥박 변화도를 가지고 이제 여기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자율신경 균형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 걸 한번 볼게요. 여기서 여기 보면 59점 이걸로 볼게요. 이제 그거보다 이걸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59점 정도 나왔어요.
51세인데 59점 정도 나오면 그래서 살짝 무겁죠. 예, 무겁죠. 그러니까 약간 피곤하거나 이제 오시면서 또 운전하고 하시면서 좀 피곤하실 수 있죠. 점수가 높을 수 있죠, 약간. 예. 그리고 이제 근데 이게 측정할 때마다 만약 60 이상 나온다. 그러니까 측정을 이렇게 여러 번 했는데도 계속 60 이상 나온다. 그럼 좀 무거운 거예요. 피곤할 수 있다. 몸이 조금 약간 이제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거나 할 때 우리가 피곤해지잖아요. 예. 그리고 또 조금 더 이제 약간 이제 뭐 몸을 많이 이렇게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한다거나 그럴수록 좀 무거워지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 점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맥박 변화도, 맥박 다양성은 30에서 40 정도가 좋아요. 지금 이 정도면 나쁘진 않으세요. 보통 평균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많이 떨어지면 보통 20 이하면 만성 스트레스. 예. 낮을수록 안 좋다고 볼 수 있어요. 만성화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60에 만성 스트레스 치는 거 여기서 20에 만성 스트레스가 달라요? 요 점수는 전체적인 총체적인 점수고요. 요 점수는 이제 요 점수 중에 맥박 변화도, 맥박의 다양성을 평가한 건데요. 성인 평균은 보통 30에서 40 정도가 안전 양호하다. 이게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젊은 사람들은 30에서 40보다는 40에서 50, 50에서 60이 나와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몸이 더 안 좋아질수록 많이 피곤하고 맥박이 더 이렇게 지친다거나 맥박도 그 저항력이 떨어진다거나 순발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자율신경은 심박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게 가장 용이하면서도 가장 잘 나타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심장 박동, 이 심박이 거의 자율신경을 가장 이제 중추적으로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 패턴이 30에서 40이 가장 기본적인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정도면 나쁘진 않죠. 근데 이게 많이 떨어진 분들이 계세요. 이게 많이 떨어질수록 변화도가 없는 거예요. 맥박 변화가 다양성이 없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순발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맥박 변화도가 점수가 낮을수록 20 이하로 나오고 20 이하면 만성 스트레스. 네. 그럼 변화가 어떤 게 좋냐면 톱니처럼 나올수록 좋아요. 변화가 더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너무 많은 건 안 좋고 보통 여기 맥박 변화도란 뭐 심장 박동의 변화를 기록한 그래프로서 변화가 다양할수록 건강합니다. 약간 톱니처럼 나올수록 좋아요. 네. 톱니처럼 나오면 이게 어떤 그림이죠? 여기 톱니 이렇게. 그럼 여기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톱니의 범위가 살짝 큰게 좋다. 그렇죠. 더 있는 게 좋아요. 그럼 이 톱니의 범위가 이렇게 톱니가 있으면 이 톱니는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이렇게. 약간 낮으면서 이렇게 넓을수록 좋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으세요. 안 좋은 거는 이게 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 그렇죠. 이게 밋밋할수록 변화가 없을수록 올라가는 거예요. 변화가 많으면 요 폭이 넓죠. 폭이 넓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넓죠. 예. 근데 변화가 없다. 그럼 이게 변화 없는 상태가 좁은 상태가 지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 없는 상태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상태가 많을수록 안 좋아요. 그러니까 변화는 다양하고 변화는 어느 정도 있는 게 좋은 건데 변화가 너무 없으면 안 좋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변화가 조금 이렇게 톱니가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게 변화에 대한 분포가 약간 낮으면서 약간 넓을수록 좋고 좁으면서 뾰족할수록 안 좋다. 네. 그러면 이게 낮은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왜 낮아지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를 오래 지속하면 낮아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다든가 상처를 받았다든가 과거에 많은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다든가 할수록 이 점수가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수는 보통 20 가까이 갈수록 변화 없는 상태가 밋밋한 상태가 지속이 돼요. 측정할 때마다 밋밋하다. 그럼 그분은 스트레스 점수가 이제 높은 거예요. 여기서는 이 점수는 높고 이 점수는 낮으면서 밋밋하다. 그럼 밋밋할수록 점수가 밋밋할수록 변화가 없을수록 이게 뾰족해요. 그럼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은 거죠. 몸이 갖고 있는 항상성이나 저항력이나 변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환경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대처하는 능력이 좋을수록 변화의 편차가 좀 생동감이 있어요. 활력이 있죠. 에너지가 넘치니까. 근데 이게 밋밋하는 거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네, 무력하거나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침체돼 있거나 그럴수록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왔을 때도 그냥 무력하게 반응하거나 반응이 없거나 예.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죠? 불안하거나 예민해지거나 30 이상 이렇게 아니요, 40 보통 넘었을 때. 40에서 50도 나쁘지 않아요. 예, 50에서 60도 보통이에요. 근데 이제 20대는 40에서 50이 더 좋아요. 20대. 예, 20대 뭐 10대 이런 아이들은 50에서 60도 나와요. 더 생동감 있고 더 에너지가 넘치고 활력이 있어요. 그리고 40대, 50대는 보통 30에서 40, 40에서 50도 좋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점점 우리가 나이는 젊은데 만약에 30대다. 근데 30대인데 이게 한 25점이 나온다. 그러면 나이는 30대인데 활력은 침체돼 있어요. 침체돼 있고 에너지도 소진돼 있고 순발력도 떨어지고 반응도 없고 그러면 저항력이 없으면서 조절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수가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다. 또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가 오래 지속돼 있었다. 누적돼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점수는 30에서 40은 나와야 된다. 네.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럼 나이가 많으신 분이 네. 높아지는 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너무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60대 되는 사람들은 30에서 40보다 더 낮을 수도 있어요. 낮을 수 있죠. 너무 높다라고 그러면 그만큼 변화가 너무 심하니까 맥박 변화가 불안하거나 불안정하거나 부정맥이 있거나 그래서 너무 다양하게 높은 것도 안 좋고
너무 낮은 것도 안 좋고 연령대에 보통 준하게 나올수록 연령대 준한다는 건 뭐냐면 30에 40은 기본인데 네. 그래도 60대라 하더라도 보통 뭐 30 전후 이렇게 나오면 사실 좋고 뭐그 40대 50대라 하더라도 한 40 가까이 40에서 50 사이 뭐 이렇게 나올수록 또 생동감이 있는 거니까 활력이 있는 거죠. 30에 40은 기본이지만 40에서 50도 나쁘지 않고 50에서 60까지도 뭐 나쁘진 않아요. 적게 사는 거? 예, 적게 사는 건 좋아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방방 뛰는 것처럼 이렇게 변화가 심하다. 그러면 불안정해지는 거죠. 예.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젊은데도 이게 침체되게 있다는 거. 그러면 뭐냐?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너무 열심히 살았다거나 너무 피곤하다거나 몸이 많이 지친다거나 그럼 생동감이 떨어지고 활력이 떨어지는. 그래서 만성피로라든지 몸의 어떤 그 면역이 떨어진다든지 정력이 없다든지 이럴수록 이제 이점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변화에 대한 분포가 여기 나오는데 중간 정도가 보통 맥박이 느리면 앞으로 가고요. 맥박이 빠르면 우측으로 갑니다. 가운데 정도가 보통이고요. 여기 보면 사각점이 안으로 들어갈수록 좋아요. 그렇죠. 예, 여기 박스 안에 들어갈수록 더 좋다. 자율신경 균형에서는 박스 안에 들어갈수록 좋다. 그 중에서도 좋은 위치가 있어요? 예, 좋은 위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이 안정이라고 돼 있죠. 이 안정인데 이 변화 위치가 뭐냐면 여기가 부교감이에요. 여기가. 그럼 여기가 교감이에요. 여기. 교감은 초록색 범위에서 낮을수록 좋다. 교감은 어디가 좋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교감이거든요. 낮을수록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부교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여기. 부교감은 초록 여기 범위에서 높을수록 좋다. 그럼 여기하고 여기니까 여기가 좋은 거예요. 여기가. 예. 그래서 여기가 더 좋아요. 가운데도 물론 좋지만 여기가 더 좋은 자리예요. 그럼 어디가 좋냐? 여기서 보면 교감은 낮을수록 좋고 부교감은 높을수록 좋아요. A가 좋은 거예요. A가. 예. A가 좋죠? 그러면 교감이 항진되고 부교감이 항진되면 이 B타입 되는 거고요. 교감이 떨어지고 부교감이 떨어지면 이 C타입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제일 좋냐? A타입이 제일 좋아요. 예. 그럼 교감이 올라간다는 건 뭐냐? 흥분한다거나 항진된다거나 뭐 긴장한다거나 열받는다거나 뭐 화가 난다든지 그럼 이 교감이 올라가요. 교감이 올라가면 부교감도 같이 올라가요. 우리 교감이 올라가면 부교감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작용은 같이 일어나요. 예. 교감이 올라가면 부교감도 같이 올라가요. 자, 이 메커니즘을 좀 더 설명하면 우리가 이제 마사지를 받으면 약간 이제 이완이 되면 부교감이 더 이렇게 올라가면 교감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또는 우리가 이제 이완이 되면 몸이 릴렉스가 되면서 부교감이 더 항진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렇지만 교감도 같이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균형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균형감도 있고 자, 마사지를 받는다고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 몸을 만지면 우리는 약간 몸은 약간 긴장하면서 이제 이완도 돼요. 근데 흥분도 돼요. 다른 사람 내 몸을 만지면 약간 이완도 되지만 흥분이 돼요. 그럼 이완하고 흥분이 같이 가는 거예요. 긴장도 되지만 이완도 같이 가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게 더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더 올라가면 보통은 만약에 이렇게 너무 올라가면 여기까지 가면 절정이 된다거나 카타르시스가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막 올라가면. 예. 그렇지만 이제 보통은 평상시에는 이 정도 유지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 유지하는 게 좋죠. 근데 나중에는 너무 이 상태를 많이 지속하면 너무 과속한다거나 과로한다거나 과긴장한다거나 그럼 교감 올라가죠. 부교감도 같이 올라가죠. 이건 어떤 상태냐면 우리 고무줄이나 스프링을 이렇게 쭉 늘린 거하고 같아요. 늘려가지고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딱 고정시켜 놓으면 고정을 이렇게 오래 시켜 놓으면 나중에 탄력성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겠죠. 떨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쭉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늘려놓은 상태고 여기는 보통 안정된 상태고 여기는 너무 떨어진 상태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고무줄이 늘어져 버려요. 늘어지면 이런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한번 고무줄이 늘어나면 또 스프링이 한번 늘어나면 그거를 다시 재생해서 살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고생하고 너무 과로하고 과긴장하고 그러면 자율신경이 예를 들어서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오래된 고생과 과로와 피로와 이런 과긴장 이런 것들은 오래 반복되면 몸이 뭐 활성산소도 많이 나오고 산성화도 되고 그러면서 몸이 노화되고 그러면서 다시 이게 몸이 점점 세포가 노화되면 이게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한다.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젊어서는 젊음을 잘 유지하는 게 좋고 그 유지하는 상태가 나이를 먹어서도 젊음이 잘 유지될 수 있게끔 관리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좋은 영양, 좋은 식이요법, 운동 이거는 계속 해줘야 되는 거죠. 영양 우리 보통 보면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계속 먹으면서 관리하세요. 그게 더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좋은 상태를 잘 유지하는 사람은 오래 이렇게 긴장하고 피로하고 뭐 과속하더라도 다시 금방 와요. 몸이 좋으면 올라갔다가 다시 오고 올라갔다가 다시 오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상태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 나중에 여기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떨어져요. 네. 그럼 여기까지는 사실은 잘 못 오고 여기까지 온다든가 또 여기까지 왔다가 떨어지면 푹 떨어지고 그럼 나중에는 이 상태가 측정할 때마다 잘 나타나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여기 간 기능이 안 좋을 때도 이게 좀 떨어진다, 피곤할 때도 떨어진다, 눈이 침침하거나 안 좋을 때도 떨어진다. 이게 이제 그만큼 독소가 많다거나 몸이 많이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지속됐다거나 할수록 이게 많이 떨어져요.
측정할 때마다 이 박스 안에 못 들어가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몸이 약화된 거예요. 여기는 안정, 여기는 이제 일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일시적, 근데 이게 많이 지속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는 일시적일 수 있고 여기는 안정적일 때, 여기는 안 좋아졌을 때. 예. 그럼 측정할 때마다 이게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몸이 약화된 사람들이에요. 예. 그분들 쭉 늘렸다가 그 상태로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거죠. 교감, 부교감. 부교감 어디가 좋냐? 여기가 좋고요. 초록색 범위에서 3등분 했을 때 한 토막, 이게 3분의 2 지점. 이 교감도 3등분 했을 때 앞에 3분의 1 지점 한 토막, 이 좋아요. 그러면 부교감 분의 교감이에요. 그럼 자율신경 균형은 1.0이 좋아요. 1.0. 그래서 1.0이 제일 좋고 이쪽으로 갈수록 부교감이 항진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교감이 항진되는 거예요. 우측으로 갈수록 교감이 항진된다. 좌측으로 갈수록 부교감이 항진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이 굉장히 제일 잘 맞는 수치. 1.0. 부교감 항진이 되면 부교감이 항진된다는 건 그만큼 몸이 이완이 된다, 릴렉스가 된다, 늘어진다. 기분 높고 막 이런 거죠. 예, 그렇죠. 예. 너무 늘어져도 안 좋고 너무 긴장해도 안 좋아요. 이쪽은 이제 약간 몸이 긴장? 몸이 아니 좌측이 긴장되거나 교감이 항진되기 때문에 교감이 항진되는 거는 너무 긴장한다거나 부교감 항진 이게 맞아. 이쪽에 갈수록 이완되는 거예요. 이완이죠. 예, 이완 릴렉스. 네, 정정합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몸이 부교감도 항진되는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교감이 항진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감이 항진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긴장하거나 흥분하거나 예. 부교감이 항진되는 건 릴렉스되거나 약간 늘어지거나 이완되는 거.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까다로운 것 쪽이고 그 흥분하는 쪽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너무 나오는 것도 안 좋아요. 네. 예. 그러면 0.9, 0.8, 0.7 이렇게 떨어져요. 이쪽으로 가는 거는 1.1, 1.2, 1.3, 1.4 이렇게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는 것도 안 좋고 너무 떨어지는 것도 안 좋고 1.0이 가장 좋다. 그래서 여기를 주로 어떤 뭐 간 기능하고 연관시키고 여기는 위장 기능 또는 뭐 호르몬 기능 그다음에는 내분비 기능 과민성 대장이 있다거나 몸이 냉할수록 이게 좀 떨어져요. 약간 몸이 긴장하거나 그럴수록 약간 이제 이게 떨어진 상태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몸이 보통 이제 어르신들 측정하면 오히려 부교감이 항진된 상태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그런 분들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부교감을 계속 항진시켜야지, 그러니까 충전을 시켜야지 이게 다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힘들 때는 오히려 감기약을 먹거나 그러면 약간 이완 쪽으로 가요. 예, 이완이 돼야지 다시 이게 회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완 쪽으로 갈수록 약간 충전의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몸이 계속 안 좋은 상태는 계속 충전을 해도 충전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평상시는 여기가 좋은 거고 여기가 약해져 있는 거예요. 약해져 있는데 올라가기 위해서는 계속 부교감이 올라가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올라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평균 맥박. 보통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70 전후 이 정도면 양호하고요. 여기가 맥박이 빨라질수록 빈맥, 95 이상은 빈맥, 55 이하는 선맥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SDNN은 뭐냐면 항 스트레스 지수,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능력. 그래서 이것도 더 올라갈수록 좋아요. 근데 현대인들은 이게 높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중간에서 중간 이하가 가장 많고 몸이 더 안 좋을수록 이게 떨어져요. 그러면 몸이 갖고 있는 외부 환경에 대한 어떤 적응력, 몸의 방어력, 몸의 항상성 이런 것들이 약해질수록 이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코로나라든지 외부의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약해져. 이게 떨어지면.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수록 이겨내는 힘이 좋은 거고요. 그러면 마지막에 심장의 안정도. 심장의 안정도도 초록색 범위 내에서 올라갈수록 좋아요. 약간. 그럼 전체적으로 여기는 높고 여기도 살짝 높고 여기는 중간 정도, 보통 70 정도. 여기는 1.0. 그다음에 여기는 약간 높을수록 좋죠. 교감은. 부교감은 낮을수록 좋고. 그럴수록 이제 이렇게 낮으면서 여기는 1.0이면서 한 70 정도 되면서 약간 높으면서 여기도 약간 높으면서 이렇게 나올수록 전체적으로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지수 측정 결과를 놓고 볼 때는 일단 전체적인 점수가 자기 나이보다 플러스 한 15, 20이 높을수록 만성화돼 있다. 네. 그리고 자기 나이보다 보통 점수가 너무 낮으면 약간 예민해져 있거나 과민해져 있거나 흥분돼 있거나. 네. 그래서 보통은 자기 점수, 자기 나이 정도면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보통 양호한 정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잠깐 한번 볼게요. 지금 약간 과로형 나와있죠. 약간 과로고 여기 교감도 약간 떨어져 있죠. 여기 좀 올라갈수록 좋고 부교감도 약간 올라갈수록 좋고 지금 자신의 균형은 잘 맞으세요. 여기는 80 정도니까 맥박이 뭐 70에서 80 정도. 이것도 약간 약해져 있고 이것도 약해져 있죠. 이것도 조금 더 올라갈수록 좋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래도 지금 정도면 약간 피곤한 측면, 과로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만큼 간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많이 가거나 그렇진 않지만 이 정도까지 가요. 이게 여기가 이제 피로가 오래되잖아요. 그럼 이게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과로형에서 질병형으로 오는 거예요.
질병이 또 오래되니까 만성 쪽으로 가요. 아 그래요? 그럼 이쪽으로 나올수록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무력하고 병이 생기고 노화가 많고 다 이쪽이에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초기 부정맥, 심한 부정맥 이렇게 되는데 예민하고 불안하고 뭐 강박, 공황장애 다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복잡하고 예민할 때는 이쪽,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복잡할 때는 이쪽. 심리적인 건 이쪽으로 나타난다, 육체적인 건 이쪽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쪽으로 표시가 돼요. 네. 그래서 약간 예민하다, 그다음에 심장이 막 쿵쾅쿵쾅 하는 거를 내가 잘 느낀다. 그럴수록 부정맥 쪽으로 올라가요. 이게 여기에 표시가 돼 있어도 이게 끊기지 않으면 실제 부정맥은 아니에요. 근데 부정맥이 있는 분들은 이게 끊겨요. 이렇게. 그러면서 얘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약간 걸칠 수도 있고. 일단 이게 끊기는 분들은 부정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나올수록 심리적으로 이 사람이 좀 예민하거나 불안하거나 불안정할 수 있다. 정신적으로 뭐 강박이 있다거나 뭐 공황이라거나 여러 가지 어떤 정신 질환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쪽으로 와요. 그다음에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수록 이쪽으로. 가운데가 좋은데 보통 가운데보다는 아까 얘기한 여기 정도가 더 좋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장 우리가 이거는 측정했을 때 가장 편안하게 보는 거는 자기 나이 정도보다 한 마이너스 5 정도, 마이너스 한 10 정도에서 낮을수록 양호합니다라고 보면 되죠. 근데 60대가 한 50 정도 나오면 상당히 양호하신 거예요. 근데 60대가 한 40 나왔다. 그럼 살짝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60대시긴 한데 아주 건강하면 40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보는 거는 60대 정도 되면 한 60 전후 내지는 한 50 정도 나오면 보통 양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만약에 막 40, 35 이렇게 나오는 분들은 보면 약간 예민하거나 과민해졌을 때. 이 측정기가 누적 스트레스 측정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흥분하거나 막 에너지가 넘친다거나 격앙된다거나 그러면 오히려 약간 점수는 적게 나온다. 그걸 이제 이해할 수 있으면 이걸 쓰는 데 있어서 이제 지장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듣고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좀 쓰는 데 더 용이하죠. 이렇게 하고